에너지. 에너지라 그러면은 일단은 물리량으로서 스칼라량 취급을 해야 되고, 스칼라 취급을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 얘기는 하면 안 되고 크기만 정하는데, 에너지의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요, 포텐셜 에너지요, 열 에너지요, 빛 에너지요, 화학 에너지 등등 몇 가지가 더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종류를 나눠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일단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이죠. 질량 있는 물체가 운동을 v라는 속도로 하고 있으면 2분의 mv 제곱 줄 합니다.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왜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2분의 1 m 제곱 v 제곱 하면 안 되니? 2분의 1 안 하고 mv 제곱이라고만 하면 안 되니? 2분의 1 m v 세제곱 하면 안 되니? 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돼요? 그런 거까지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정의가 저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체가 특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가 속도가 바뀌었어. 그랬더니 그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은 요렇게 또 식이 하나가 등가속도 운동 식이 마련이 되네. 그랬을 때 양변을 2로 나눠 봅니다. 양변에 m을 곱해봐요. 해봤더니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 해가지고, 요렇게도 쓰면서 그런 식으로 가속되고 속도가 변할 물체의 질량을 곱해놨더니 저 상태로 쓰는 것도 굉장히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러면 이거 이름을 붙여주자. 나중 속도를 이용한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속도를 이용한 처음 운동 에너지. MA는 F네? 이거는 2이라고 할까요?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변이값을 가졌을 때 그만큼 곱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는 다들 등가속도 운동 문제로 환원해서 그래프를 그리든 식을 대입하든 평균 속도를 활용하든 어떻게든 또 풀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풀이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출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그렇게 정의한 일값하고 이렇게 정의한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관계식이 먼저 나온다. 자, 운동에너지를 정의했으면 물체가 받은 이 일은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다라는 일에너지 정리,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우선적으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FS는 W라고 바꿔 쓰는 과정에서 F는 MA는 F라고 할 때 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가속도 값을 결정을 할 때에는 물체가 받는 R자 힘을 질량으로 나눠야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거꾸로 가속도의 질량을 곱한 힘이라는 것은 특정 물체, M 질량을 가지는 물체에 대해서 그게 받는 R자 힘을 여기다가 써야지 되네. R자 힘의 변이를 곱한 거니까 이 1이라는 것은 물체가 여러 개의 힘을 받으면서 변이값을 가질 때에는 힘들별로 2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R자 힘이 해준 1의 양이 운동에너지 변화가 되더라 라고 물체가 받은 힘들 중에서 특정 힘만 쓰거나 어떤 거는 빼고 그러는 게 아니라 R자 힘에 의한 이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일에너지 정리와 관련해서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죠. 포텐셜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뭐 어떻게든 다 쓰이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라는 말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들아,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처럼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공식처럼 이제 숫자 값을 구해야 될 때 어떻게 구해요? mgh 그러면 안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많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등등 어떤
조금 어려운 말로 보존력들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들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거, 뭐 장력, 수직항력, 마찰력, 공기 저항, 뭐 이런 것들은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데, 보존력이라는 것들은 만들 수 있으면서, 뭐 그건 조금 뭐 어려운 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문제 풀 때 또 실제로 나오기도 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mgh라고 쓰거나, 결국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g r분의 mm줄로도 씁니다.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중력 가속도를 g라고 계속 일정하다고 볼 수 있는 지표면 근처에서 표면으로부터 m만큼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h 떨어져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 라지움 스몰 m인 질량인 물체가 서로 r만큼 중심 간의 거리가 되도록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내기도 해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K, R분의 QQ 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쿨롱 상수고요. 대입하는 요 R 값은 미터 단위로 나타내서 줄 단위 나와야 되고, QQ 하는데 대전체 두 개, 점전화 두 개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에 넣을 전하량은 일단은 플러스인 것처럼 쓰고,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르죠. 플러스인 것처럼 쓰지만 여기에서 두 물체가 각각 양전하냐 음전하냐, 양전하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의 전하를 그대로 부호까지 써줘요. 그래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양수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다. 또는 어떤 물체가 전위 V볼트인 지점에 있을 때는 Q쿨롱짜리는 현재 포텐셜 에너지 QV 줄이다 라고도 쓸 때도 있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양수값으로 나오고요. 2분의 kx 제곱줄이요 라고 이렇게 쓰면서 융설에 저장되어 있는 포텐셜을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열에너지, 빛에너지는 뭐 그러려니 하면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해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건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또 따로 법칙처럼 만들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mgh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거나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들,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물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문제풀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운동 에너지와 관련해서 알짜임이 해준 일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물체가 꼭 운동 에너지 변화만 이 일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체가 받은 이 일은 뭔가 에너지 변화랑 연관이 또 다른 식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할 건데, 자, 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땅바닥이 있습니다. 땅바닥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 Hm 떨어진 지점에 어떤 물체 2kg짜리가 일단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물체가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를 높이 2m 지점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8m만큼 내려온 거죠. 여기서 요걸로 간 거예요.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첫 번째, 최초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지표면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알던 식 그대로 쓰면 돼요.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라고 하고, 최초 물체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이게 어렵나? 200줄이죠? M, G, H 하면 200줄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땅바닥과 좀 가까워졌을 때, 높이가 낮아졌을 때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40줄이죠. 이게 어렵나? 아니죠. 40줄이죠. 그 과정에서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얼마? 포텐셜 변화는 마이너스 160줄이라고 해야 되죠? 그냥 160줄이요. 그러면 변화량의 크기이고,
변화는 마이너스 160줄이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얘는 공기저항 있어도 돼요. 공기저항 없다 아닙니다. 공기저항 있어도 돼요. 내려오는데 뭐가 날아서 얘 툭툭툭 부딪혀도 돼요. 내려오는데 그러지 마. 그래서 내가 막 손으로 이렇게 받쳐줘도 괜찮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물체는 20N 크기의 아랫방향으로 중력은 늘 받고 있었겠다. 중력은 다른 힘이 가해져도 그거랑 합성하면 좀 그 효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N의 중력이 일단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사실인데 중력이 물체가 이만큼 8m 내려온 동안에 한 일은 얼마니? 중력에 의한 일은 얼마만큼 받았어요? 중력이 한 일, 중력이 의해서 물체가 받은 일 얼마? 플러스 160줄이죠? 아래로 20N인데 아래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8m 내렸으면은 플러스 160줄이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관련해서 물체가 특정 힘에 의해서 받은 이 일이 그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요 중력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면은 다른 일 말고 합력 말고 중력에 의한 이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변하기는 하는데 크기가 같고 부호는 중력이 한 일이 플러스면 포텐셜이 감소.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1 fs 코사인 세타 따라갈 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면 포텐셜이 증가한다라고 그래야 되겠네. 그런데 잠시 넘어가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해야지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또 더해줘야 되겠다라고 하겠네.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알짜 힘에 의한 일이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쨌든 나오는 숫자 값에 부호를 또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들이 다 해준 일 속에는 중력이 한 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텐데 중력 빼지 마 그랬을 텐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 붙인 건데 그걸 더해줘야 된다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한마디로 하면은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이요. 여기에 기타 등등 포함해서 중력이 한 일이 들어있었는데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붙인 것을 또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단순하게 뭐 비보존력이 한 일이요, 외력이 해준 일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중력은 좀 빼고 야 중력은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 중력은 지금 일단 가려놓고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이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예요 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게 물체가 포텐셜 에너지 계산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 계산하는데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거고 역학적 에너지는 사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합한 거 전부 다가 역학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비슷하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 제외, 탄성력 제외, 전기력 제외, 기타 등등 또 다른 힘이 해준 일의 양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다라고 그래야지 되겠습니다. 일 에너지의 정리를 은근히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알고 있고 그냥 뭐 대입하다 보니까 풀리는데 이건 왜 안 풀리지? 어려운 문제네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설명했어요. 이와 관련한 설명은 사실은 이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연습 문제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풀어보는 거든지 하는 것들은 첫째 시간에 나눠졌었던 문제 뒤쪽에 객관식 문제들 좀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이 헷갈릴 만한 것들 빗면에 물체들 있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는 가는데 가속도는 저쪽일 때 올라가는데 가속도가 저쪽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량 관계 다르게 하면서 연습하는 거라든지 빗면에 물체 있고 전동기 또 달아놓고 한 것들로 이렇게 좀 봤었습니다. 잠깐만 그것에 대해서 요거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요. 자, 이런 거 봅니다. 빗면이 있는데, 자, 빗면이 적절한 경사각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A 물체, B 물체 있어가지고 A 물체에 올라가고 B 물체에 내려가도록 가만 놔뒀더니 이렇게 쭉 가고 있대요. 그랬을 때 A 물체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B 물체 운동,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는 각각 증가 감소하는지만 따져봅시다. 자, A 물체 운동 에너지 그냥 빨라진다고 칩시다. 이거 가면서 저 속도가 늘어난다라고 할 때 운동 에너지 빨라지니까 당연히 증가, B도 빨라질 거니까 당연히 증가.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 감소? 당연히 증가. 올라가면서 빨라질 거니까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감소? 증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 감소? 감소? 자,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왜 감소해요? 또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왜 증가해요? A 역학적 에너지 왜 증가해요? 라고 그랬어요? 빨라지면서 올라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요 라고 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왜 감소하니? 라고 그랬을 때는 왜 감소해요? 둘의 역학적 에너지 합이 제로 돼야 되는데 증가하니까 감소하겠지. 보통 이렇게들 풉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 경사면이 있습니다. 여기 물체 A 있어요. 줄 달렸어요. B 있습니다. 조금은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동기 같은 거는 없고 두 물체가 이렇게 있고 질량은 내가 모른다라 그랬을 때 정지 상태에서 굉장히 일단은 쉽게 만든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 빨라지면서 내려왔어요. 정지 상태에서 빨라지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는 동안 역시 요 A'과 B' 요 상황에서 운동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둘 다 정지 상태에서 내려온다라 그랬어요. 빨라질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일단 증가한다 치자.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는 A, B 각각 증가 감소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내려왔잖아.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 A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B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왜? 자, 만약에 A가 100kg짜리고 B는 1kg짜리야. 그럴 때도 똑같이 A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 감소? 어떻게 되니? A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B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돼요? 왜요? 자, 이런 거 할 때 앞에처럼 구하면 안 된다고. 그죠? A 물체, B 물체, 운동에서 증가, 포텐셜 증가, 감소, 당연히 증가, 나는 감소. 누가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냐라는 게 안 나오죠? 그러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물어볼 때 이런 거 구하기 전에도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 A가 중력 받으면서 수직항력 받으면서 장력을 받으면서 요렇게 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물체가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은 A에 대해서 지금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B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중력은 제외. 수직항력은 물체가 가는 과정에서는 E를 0줄 만큼 해. 그리고 T,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하나 남은 T는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는데 물체가 이렇게 해야 T가 양수값의 일을 하네. 역학적 에너지 증가죠.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의 양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했는데 중력 제외했더니 수직항력은 1 안에 장력은 플러스 1이래. 역학적 에너지 증가. B는 중력과 장력만 받을 텐데 중력은 제외. 이것밖에 안 남네. 위쪽으로 힘이 가해지는데 얘는 열심히 내려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역학적 에너지 당연히 감소. 그죠? A' 중력, 수직항력, 장력 받는데 중력은 역학적 에너지 얘기할 때 언급하지 마세요. 수직항력은 2를 0줄 해요. 장력은 플러스 값에 1을 해요. 증가, 감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요거 조금만 응용해도 학생들이 헤매는 경우들 전국 학생들 중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물체들이 요런 조건입니다. 물체들이 올라는 가는데 느려지면서 올라가요. 느려지면서 올라가, 느려지면서 내려가. 쭉 이렇게 되려고 하는 일단 내가 속도를 최초에 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요거 C, 요거 D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C와 D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냐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C와 D 느려지면서 올라가 내려가 하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 포텐셜 에너지 올라는 가니까 증가, 내려가니까 아무튼 감소.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D가 확실히 감소고 C는 증가하겠네. 왜? 역학적 에너지 합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가면 조금 곤란하고, 역학적 에너지 C의 D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는 중력, 수직항력, 장력, 중력 제외 수직항력 1안에 장력이 가해지는데 물체가 느려지거나 말거나 나머지 힘 방향으로 가네. 이 힘이 한 장력이 한 일은 양수값이네. 증가. 장력이 한 일 내려가는데 당연히 감소하겠지. 운동이 느려지면 빨라지면 뭔 상관이요.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힘이 한 일이 어떤 에너지의 변화를 지칭하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이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갈게요. 여기 아까 전에 2kg짜리 물체가 10m 지점 있다가 2m 지점으로 내려왔는데 그 옆에 이번에는 5kg짜리 물체가 A, B라고 하고요. 5kg짜리 물체가 지면에 대해 1m 지점에 있다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5m 지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얘는 높이상으로 4m만큼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빨리 구합시다. B는 원래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가속도 10, 원래 포텐셜 에너지가 10줄이었었다가 나중에는 5m 지점이니까 250줄로 증가한 거죠. 중력은 50줄 아래로 가해지는데 4m만큼의 변위를 위로 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중력이 한 1은 마이너스 240줄 그래야지 되겠죠. 마이너스 200줄 그래야지 되겠죠. 뭐 잘못 썼냐 이거. 마이너스 200줄이 중력이 한 1이라고 해야지 되겠네.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 200줄, 중력이 한 1은 마이너스 200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이거는 그냥 뭐 한 번 더 해본 거고 최초 상황 봅시다.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최초에 일단 이렇게 있어. 나중 상황은 나중에 보고요. B라는 물체가 최초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200줄, 50줄이라는 거를 일단 구해놨어. 자, 이상한 얘기 해볼게요. 이 200줄이라고 계산한 포텐셜 에너지는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누구 거예요? A 건이 50줄은 누구 거야? B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운동 에너지는 나름 이것도 어떤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상대성 이론 보다 보면은 뭐 광속불변의 원리 이전에 이미 그 상대성 원리, 고전역학적 상대성 원리, 갈리 상대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 관성계라고 그냥 그려버리죠. 에 대해서는 모든 다른 뭐 세계나 다른 관찰 대상들이 내가 보기에는 나름 뉴턴 법칙들이 다 적용되니까 스스로는 정지해 있다라고 하죠. 정지한 거랑 움직이는 거랑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스스로는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물체를 봤을 때 이게 10m/s로 1kg짜리가 움직여. 그러면은 2분의 1 mv제곱 5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그 사람이 맞던 10m/s로 움직인 거랑 같은 속도로 움직인 애가 보기엔 0m/s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기는 해요. 그래서 관찰 대상과 관찰자 사이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 사실은 절대적인 값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들어지는 운동 에너지가 그나마 특정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한다면 특정 개의 포텐셜 에너지 또는 특정 힘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해야지, 이거는 특정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면은 원래는 안 돼요. 물론 나도 평소에 수업할 때는 그냥 A의 포텐셜 에너지 얼마냐, B는 근데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긴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줄의 포텐셜 에너지는 누구 거? A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야? A와 지구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인 거고요. 또는 A에 가해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B의 혼자, B 물체 것이 아니라 B와 지구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고 또는 지구가 B에 가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해야지 돼요. 어떤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엄마 아들이야, 아빠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고 아빠 아들인데 엄마만의 아들이고 아빠만의 아들은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부의 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의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알아들으면 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 혼자만의, 얘의 단독 소유의 에너지, 아들 이런 게 아니라고. 편하게 얘기할 땐 A의 포텐셜 에너지지만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 완전 내 거야 이게 아니라 A와 지구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잡기도 하는데 A가 받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공유하는 또는 이 둘 관계의 포텐셜 아들내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표현상 원래는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인데 이 말을 왜 하냐? 여기 라지 m 질량을 가지는 물체, 스몰 m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중심 간의 거리가 라지 r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r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더 가까워져 가지고 둘 사이의 거리가 스몰 r이 됐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스몰 r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두 물체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mgh 이런 걸로 포텐셜 에너지 값 구하고 그러면 안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 아무튼 구해야 됩니다. 뭐 정답은 써놨지만 다른 방법으로 구하기는 해야지 돼요. 그러는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구하고 싶기는 해. 근데 앞에 논의에 의하면 두 물체는 내가 너를 당기고 내가 또 너를 또한 당기기도 한다라는 서로 간의 만유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B가 요런 방향으로 운동을 했다면 자, 요거부터 봅시다. 일단은 요거부터 봅시다. A가 받았을 만유인력, B로부터의 중력 만유인력이 물체 A에 해준 일은 얼마? 일은 양수, 음수? A는 분명히 B한테서 힘을 받기도 하지만 안 움직였잖아. 변이가 0인데 일은 0이지. 다음, B라는 애는 내가 너를 당기는데 A가 나도 너를 당긴다라는 만유인력 중력을 B가 받는 힘이 있을 거고 그 힘에 의한 일은 양수, 음수, 제로? 양수값이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죠. B 입장에서는 A로부터 당겨지는 힘을 받는데 그 힘 방향으로 진짜로 갔으니까 아니 F, S 변이 방향, 코사인 세타, 제로, 양수네 이렇게 나와야지 되겠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가 받았을 중력에 의한 제로고 B가 받았을 중력에 의한 제로라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겠어? 감소했겠어요? 포텐셜 에너지 증가, 감소, 변화는 양수, 음수? 앞에 설명에 따르면 양수, 음수? 음수 되겠죠? 중력이, 만유 인력이 양수값의 일을 개했다면, 특정 물체했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부호 바꿔서 같은 크기로 음수값 나오겠네.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자, 그러는데 A는 가만히 있고 B는 이렇게 올 때 그랬는데, 자, 이런 상황으로 조금 바꿔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으면서 라지움 스몰 m 질량 그대로예요. 라지알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A가 이만큼 왔어요. B도 이만큼 왔어요. A가 3분의 1 R 오고 B가 3분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A가 아무튼 간에 조금 오고 B도 조금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 사이의 거리는 스몰 r이 되긴 했어. 일방적으로 B만 이만큼 온 게 아니라 B는 그거보다 조그만데 A도 오는 바람에 둘 사이의 거리는 또 똑같이 스몰 r이 되기는 했어. 그러는 과정에서 A가 받았을, B로부터 받았을 힘에 의한 일은 양수값 나오겠죠. B가 받았을 일은 또 양수값 나오겠죠. 나는 이쪽으로 힘 받으면서 이쪽으로 간 거고, 너는 또 이쪽으로 힘 받으면서 이쪽으로 온 거니까 고생한 힘들이 둘 다 양수값 나올 건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할 것 같아. 그렇긴 하는데 일방적으로 B만 와서 둘 사이 거리가 스몰 r 됐을 때랑 A와 B가 함께 뭔가 움직여가지고 전체 포텐셜 어떻게 했는데 둘 사이 거리가 또 R이 되긴 했을 때랑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크기는 어느 경우가 더 클까요? 질량, 얘가 사실은 더 클지도 몰라요. 질량이 라지움 스몰 m 했지만. 근데 이 경우랑 이 경우 어느 경우가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클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B 자체가 받은 일은 요렇게 해서 이만큼 올 때보다 이렇게 해서 거리가 일단 똑같았을 때 기준으로 더 큰 힘을 더 똑같은 힘을 받았었을 건데, 중간에 약간 바뀌었을지 몰라도 조금만 오니까 아무래도 B가 받았을 일이 더 적을 것 같은데, A가 받았을 일은 0이었다가 아무튼 이제 생겼으니까 이게 증가했을 것 같은데, 이거 저거 다 해보면 결국에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똑같고 A가 받았을 일, B가 받았을 일 이때의 합이 B 혼자 받은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그랬는데, 특히 요 경우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하고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중에 A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B의 포텐셜 에너지 각각의 변화 중에는 무엇이 더 클까요? 질량 안 가르쳐줬어요. 사실 누가 더 많이 갔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뭘 봐야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겠다? 뭘 봐야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 얘 둘 다 감소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긴 한데 일이 양수 값을 받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을 것 같은데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 폭이 더 클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특정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야 그것의 변화, 특정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그것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건 없고요. 저기에서 지구가 물체가 하는 중력이라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었던 것처럼 물체 소속의 에너지가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A와 B가 함께 있는 이 개라는 것의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A가 받은 일은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맞아. B가 받은 일은 구할 수 있어. 일이란 힘이 가해졌을 때 힘 받은 물체가 이동한 변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누가 받은 일을 구할 수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그래서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진다 커진다가 아니라 그런 힘을 준 것과 받은 것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소속이 아니라 그냥 이들의 거리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적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음수로 나타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약간 더 물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보자면은 이런 얘기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떤 물체가 다시 우리 익숙한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어떤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라지 h 지점에 스몰 m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었는데 이게 스몰 h 지점 높이까지 h 마이너스 스몰 h가 더 그냥 크다고 합시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크기 관계가 달라지면 뭐 올라가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이만큼의 변위를. 중간에 다른 힘들이 작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스몰 mg라는 크기의 중력은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거죠.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여기에는 지금 어떤 물체 또는 개라고 볼 세트가 3개의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물체, 질량 m짜리, 지구, 그리고 물체와 지구 사이의 중력 또는 물체와 지구를 함께 보는 세트 메뉴. 그러니까 물체, 이거, 저거, 지구까지 해서 2개 이런 게 아니라 요 관점, 저 관점, 이런 관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물체가 받은 중력에 의한 이 일은 mg h-h 이렇게 될 거고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 될 거고 지구는 그냥 가만히 있다 칩시다. 그래서 물체가 지구에 힘도 가하지만 지구는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래서 지구가 받은 중력에 의한 일이라는 것도 구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제로고요. 그리고 물체와 지구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지구 것도 아니고 물체 것도 아닌 공유하는 이 개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이 있을 건데 그 변화량이 물체와 지구라는 개에 대해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거의 합의 마이너스 값과 같다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러는데 이걸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이렇게 봐요. 물체라는 애의 나름 특정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특정 물체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특정 물체 통장에 그 물체 이름으로 물체 명의의 운동 에너지 통장이 있어요. 지구의 명의로 운동 에너지 통장이 있어요. 물체와 지구의 공동 명의로 포텐셜 에너지 통장이 있어요. 통장이 3개 있는 거예요. 일반 예금 통장, 적금 통장, 펀드 통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체 혼자서는 포텐셜 에너지 통장을 못 만들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제 개가 내지는 공동 명의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포텐셜 에너지 통장이라는 것이 아예 따로 있기 때문에 얘들 사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얘의 돈이 줄어들었으면 어디선가 늘어나고 여기 돈이 줄어들었으면 어디선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얘들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물체와 지구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 기준에서는 여기에서 통장에서는 이체한다, 송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물체와 지구의 포텐셜 에너지 통장에서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송금하는 거를 일이라고 할 거예요. 송금하는 금액의 크기,
빠져나갔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송금하는 돈은 여기로 가거나 저기로 가거나 여기저기로 함께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운동에너지 통장들은 이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또 할 수 있겠네. 돈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요만큼 늘었네. 요거 있었는데 이만큼 늘었네 라고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관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동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그러면 뭔가로부터 이 일을 받았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럴 때 그게 이쪽으로는 안 가고 오로지 다른 요거는 그냥 완전 폐쇄된 통장이고 지구는 난 돈에 관심 없어.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없어. 맨날 가만히 속도도 안 변하고 뭐 포텐셜이 따르지 속도도 안 변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 관계에서 포텐셜 에너지 통장에서 나간 돈이 여기로 들어오거나 여기에서 나간 돈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물체 운동에너지 증가를 했다면 돈이 들어왔다면 그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감소, 요 통장은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통장, 네 통장의 금액 총합은 똑같겠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할 건데 그게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왜 중력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붙여가지고 또 변화를 해요? 우리는 물체 기준으로 이 일을 받는 것은 이 물체와 지구 사이에 얘들 명의 입장에선 돈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라고 일에너지 정리를 좀 색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연력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만족이 되질 않아요. 연력학에서는 이게 만족이 되질 않는데 여러분들 자, 연력학 얘기를 할 때는 이것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되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또 애매한 말들이 또 있기는 있는데 연력학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원래 있는 거고 특정 기체의 열 흡수량 기준으로 양수 기체 입장에서 흡수할 때 양수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한 1 W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러면은 요거를 델타 U라고 쓸 건데 뭐 소위 이건 온도반의 함수고 2분의 3 NRT고요. 이거는 PV 그래프를 가지고 밑넓이 구하면 돼요. 뭐 이런 것들 적분하면 돼요. 이런 것들 알고는 있는데 요와 유사하게 뭔가가 만들어질 건데요. 이렇게 갑니다. 아까 전에는 물체라고 하던 것이 여기에서는 기체라는 걸로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이상기체라는 애가 뭔가 얘도 통장이 하나 있어요. 에너지 통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피스톤, 외부 기체, 피스톤에 달려있는 용수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외부의 기타 등등 물체들이라고 해서 걔네들 명의의 어떤 통장이 하나 더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이상기체는 자,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상기체가 앞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 통장 역할을 하는 예금주가 될 거예요. 말이 어렵네. 앞에서는 물체 운동 에너지가 있고, 이 계좌는 이상하게 좀 폐쇄돼 있고, 물체 운동 에너지 있고, 뭔가 공유하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 입장에서는 2를 받는다, 플러스 2를 받았다, 그만큼 포텐셜, 얘 통장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이것인 것 같지만, 얘에 대해서 있는 통장의 이름은 내부 에너지 통장으로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 역할을 할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 역할을 한다. 다음, 이 외부라는 것은 이게 오히려 물체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약간 더 확장된 개념인데 중간에 용어들은 앞에랑 딱 맞아떨어지게 아주 예쁘게 정리되지 않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하면 이 돈 어디 갔니? 그러면 외부에다가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되겠죠. 플러스 값의 일이 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플러스면 그만큼 마이너스 돼야 돼요. 이게 플러스면 이건 마이너스, 일이 플러스면 마이너스 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도 그런 개념에서 내부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냐? 그 일만큼이라고 부르는 송금한 이체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갔느냐? 뭔가 누구의 에너지로 쌓이겠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준 문제, 마지막 문제처럼 이상기체가 있고 얘가 뭐 어떻게 열도 받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면 일값이 플러스인데 그러느라고 나는 일을 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쐈다라 그러면은 그에 의해서 외부 관계성 있는 다른 물체들의 에너지가 어떻게든 증가해야 되는데 이건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외부 물체의 에너지들이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만큼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것이 피스톤의 높이 변화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라고 하거나 물론 이것도 지구와 포텐셜 에너지, 지구와 그 피스톤 사이 포텐셜 에너지긴 한데 아니면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야지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만큼이 결국에는 내 내부 에너지 변화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로 돼야지 되는데 언제? 단열 과정이었을 때.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에너지 전환 관계에서 이 통장에는 뒷구멍이 있어요. 뒷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열이라는 형식으로 야, 돈 많이 썼네. 야, 됐어. 이만큼 먹어. 그러면서 열이 들어올 때 기준으로 얘의 통장이 잔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원래는 이게 10 플러스 10 했으면은 아, 송금을 10 했구나. 그럼 나는 10만큼 줄어야지.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뒷구멍으로 열이 5만큼 들어왔어. 그러면은 2를 10만큼 한 건 어쩔 수 없고 마이너스 10일 줄 알았는데 이게 5만큼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마이너스 5만큼만 줄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2를 외부로 보내기를 10을 했으면 0이었다면 나는 잔액이 10만큼 고스란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너 돈 쓸 때 많구나. 내가 5만큼 줄게. 그러면은 5만큼 보충됐네. 그러면서 나의 잔액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5만큼만 줄어도 됐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숫자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게 그래서 나타나는 거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 연력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문제 풀기도 그렇게 용이하진 않은데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용어로 서술하는 게 이게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라고 해서 정답을 맞췄을 때 평이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식 관계들에 대해서 그냥 이건 이렇게 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양수했고 음수예요 라는 것밖에 설명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질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런 식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엄밀한 의미로 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기체가 여기는 진공이고 피스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체에 여기 용수철도 달려있고 이러는데 열을 흡수했어. 열을 흡수했으면 얘 기준에서 양수값에 열을 흡수를 했으면 기체가 이제 팽창하는 문제였었죠. 외부에다가 일을 할 거고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할 거다. 요거에 대해서는 연력학 1법칙에 의하면 이라고 그냥 해버려요.
연력학 1법칙에 의하면 물체가 흡수한 열에 대해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기체 자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의 합이 열과 같다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상황 보면서 M자리가 뭐 X만큼 올라가면서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의 용수철이 이렇게 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말이 궁색해지거나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이걸 어쩌지라고 그랬을 때 그 일만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체를 제외한 외부 물체라고 볼 수 있을 모든 기타 등등의 물체들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된다. 근데 요렇게 볼 때는 이 관계에서 볼 때는 이게 특정 물체의 운동 에너지일 수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앞에처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통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운동 에너지 또 네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포텐셜 에너지 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으로 가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통장이 있고 여기에는 다른 물체들의 여기도 또 있긴 있겠죠. 운동 에너지, 누구의 운동 에너지,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 통장이 세부적으로는 있는데 어쨌든 외부 물체 소속의 남의 집 통장이 그냥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써주면 됩니다.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해준 일만큼 다른 물체들의 외부 물체 여기 용수철, 피스톤 이런 거 얘기했을 텐데 그것들의 다양한 에너지가 변화함으로 역학적 에너지 그래버리면 돼요. 여러 가지 에너지 종류를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한 걸로 상세하게 들어갈 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외부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되므로 라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특히 피스톤은 정지 상태에서 또 정지가 되니까 그 중에 피스톤 칸막이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고 용수철은 운동 에너지가 그냥 원래 없고 질량이 제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것들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일 에너지 정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힘을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이럴 때 일 에너지 정리를 원래 의미에서 찾아보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 줄어든 변화가 외부로 빠져나간 일과 같은데 그 일은 다 그 일을 받은 물체에 어떤 형식에서든 에너지 변화로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럼 요 자리를 이제 바꿔서 쓰면은 물체의 그 해제에 따르면 mgEx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돼야 되는데 그게 E였다가 E로 똑같이 될 거라서 요거는 변화 없다라고 해서 식이 Q는 mgEx 플러스 델타 U로 되게 간단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풀이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야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일일이 다 이제 구하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기본적인 일 에너지 정리, 일의 정의, 에너지의 정의, 일 에너지 정리,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 일값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 상황에서 다른 에너지 상황으로 변환되는 그 변화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지 될 것이며 그랬을 때 물체 간의 에너지 변화에 따른 일로서의 전달 과정들이 이와 같이 연력학까지 가게 되면 이제 계속 일 에너지 정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서술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제 요건 좀 지난 시간에 연력학 관련한 것까지 논제에 대한 관련 설명이었고 오늘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나타나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재밌는 문제로서 뭐 두 지점에서의 무슨 다른 물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 같으려면 뭐 이런 얘기들 약간 수학적인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그 앞에 나오는 문제 이렇게
대전체들이 있을 때 광자 맞아서 튀어나갈 건데 얘가 무슨 탈출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광자를 쏴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할 게 조금 있어서 이제 거기로 갈 땐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거 같이 또 알아볼게요.